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거는 뭐냐면 여기 그게 딱 내가 경험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누구를 찾으러 그 아파트에 간 거야. 약간 허름한 아파트야.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안에 한 25명은 되는 어른들이 있었어.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어. 미팅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막 그 뭐야 슬리핑 백에 쫙 거실에 놓여 있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한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모여서 일하러 다 같이 그 트럭 같은 거 타고 다 같이 가고 집단 수용소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거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떠냐면 나이 시프트하고 데이 시프트 일을 같이 하면서 이게 돌아가는 거지 그 아파트가. 근데 하여튼 그런 걸 내 눈으로 목격을 한 거지 나는. 그러면 내가 집을 렌트를 줬어. 나는 모르고 있었어. 어느 날 내가 이제 조앤처럼 한 번 돌아본다 그랬잖아. 갔는데 열 몇 명이 살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는 violation, breach of the contract이고요. 예. 그럼 인원 제한을 할 수 있어 내가?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인원- 다 우리 식구야. 그렇진 않죠.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게 처음부터 리스 계약서에 거기에 살 사람 이름을 다 쓰게 돼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다. 5명이면 5명 이름 다 쓰고 five members of a family라고 쓰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이제 렌트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집을 다 봐서 너무 좋아. 어플리케이션을 넣겠대.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왔어. 7명이야. 식구가. 아 정직하게 7명이라고? 왜냐면 거기에 누구 살지 다 쓰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부부하고 애가 5명이야. 그럼 집은 1800 스퀘어 풋이야. 살 수 있을까요? 잘하면. 어떻게 스쿼시 벙커베드. 잘하면. 아니 근데 이게 여기 기준에서는 작은데 사실 한국만 해도 작잖아. 그치. 벙커베드 두 개에다가. 그 작은 집은 아니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면 뭐 7명이라 그러면은 뭐 저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카운티에 가면은 카운티 웹사이트에 스퀘어 풋당 몇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오버가 되면 디나이를 할 수가 있어요. Too much people, too many people 많기는 이렇게. 많아. 야, 쾌적한 환경을 그러니까 위해서 그런 게 있구나.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1800 스퀘어 풋이면 방 3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가 살고 자녀 2명 정도는 될 수 맥시멈 한 있겠다. 6명.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초과하면 그 레귤레이션에 의해서는 우리가 디클라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니네 애가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 디스크리미네이션. 글쎄. 패밀리 스테러스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션. fair housing이에요. 이거 와, 페더럴 그렇구나. 로예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이 집을 내놓을 때 식구 없는 집, 애 없는 집 좀 들여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못해요. 옛날 한국 연속극 뭐 야 곰래야 뭐 이러는 거 있어. 산동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다 찾아봐 언니. 옹기종기 정말, 사는지. 재미있는 연속극이었어. 정윤이 배우 나오는. 근데 하여튼 그러면 새를 찾으러 다닐 때 애를 한 명만 데리고 가. 애가 저기 많아 뒤에. 그 많으면 새를 절대 안 주니까 한 명만 데리고 가서 막 계약을 해. 근데 이사 오는 날 보니까 전부 짐을 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막 오는 거야.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해. 막 내쫓아 그 주인이 막 그럼 엄마가 막 울고 이제 막 한국은 이런, fair housing law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내가 뭐 그 아이가 없는 사람을 원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할 수 없어요. 그거는 family. 동물은 되잖아. 맞아. 동물은 돼요. 펫은? 네, 그럼. 펫은 돼요. 펫은 펫도 이제 뭐 정할 수도 있어요. 도그만 된다, 캣만 된다, 이구아나만 된다 이렇게. 이거는 아니 왜냐 내가 왜 웃었냐면 이제 우리가 뭐 콘도 같은 걸 이렇게 빌려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놀러 갔을 때 그때 뭐 보면은 이렇게 뭐 4명 뭐 잘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다 그러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6명, 7명 돼. 그리고 처음에 가서 이렇게 체크인 때는 한 3명만 가가지고 그리고 뒷문으로 들어오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그것도 걸리지. 그것도 걸리지. 걸리지. 그것도 위반이지. 위반이지. 근데 호텔에 그 엑스트라 베드 달라 그러면 주는 호텔들이 주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까지만인가 보다. 그럼 맞아. 뭐 엑스트라 베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 호텔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지. 하게 되어 있고 에어비앤비도 펫이 되는 데가 있고 맞아, 안 그렇지. 되는 데가 있고 인원 인원이 제한이 정해져 있고 펫도 개 2마리까지만 되고 3마리 안 되고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어비앤비도 그거에 맞춰서 해야지. 그게 이제 바이올레이션 되면 들키면 큰일 나지. 큰일 나지. 옛날에 학생 때. 에어비앤비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you can afford. 그리고 이제 펫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 렌트 내놓았을 때 손님하고 인원을 하죠. 펫을 얼라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 펫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다음 드리는 말씀은 미국에서 펫이 없는 사람 비율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진짜로? 네. 저희가 렌트를 하면 6대 4 정도 돼요. 있는 사람이 있는 누구야? 사람이 6이에요. 그러니까 60% 찬스를 못 찾으시는 거라고. 40%의 찬스만을 가지고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조그만 개 한 마리 정도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펫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펫 이그지빗을 계약서에 같이 넣고 거기에 명시를 하게 돼 있어요. 또 걔가 한 마리라고 그랬는데 3마리를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 펫의 디스크립션까지 다 쓰게 돼 있어. 어떤 종이고 무슨 색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이걸 다 쓰게 돼 있고 개면 개, 고양이면 고양이, 새면 새 이걸 다 쓰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것만 얼라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펫을 얼라우를 하면 이제 펫 피라는 걸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원타임 피로 뭐 300불을 받든지 500불을 받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받고 이제 그러면 그 돈만 내면은 이 개가 이 집을 망가뜨려도 되냐?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라. 그러니까 그 펫 이그지빗에 이 돈은 그냥 한번 내는 돈이고 이 집을 잘 메인테인하고 세임 컨디션으로 리턴할 의무가 있다. 이제 이런 거에 사인하는 거죠. 난 저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게 내가 이제 그래 할 수 없이 뭐 60%의 사람이 펫을 키운다고 하니까 좀 더 좋은 찬스 렌트를 놓을 더 좋은 찬스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문제는 그 반면에 고양이나 개 털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고양이나 개가 한번 살고 간 집은 알러지 있는 사람은 못 들어와. 그 카펫 그냥 속까지 그 개털 고양이 털이 박혀서 그러니까 또 다른 퍼센트의 클라이언트는 못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 마루로 갈아야 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펫 문제는 그렇게 뭐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딸이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데 고양이가 살았던 집에 들어가도 눈물 콧물을 흘리더라고. 얼굴 빨개지고. 지금 고양이가 없어도. 그런데 사실 알러지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럴 수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 문제야. 그다음에 이제 바퀴벌레 언니 바퀴벌레 왜 언니 왜? 아니 언니가 바퀴벌레 때문에 도망 나왔잖아. 그지. 하루 살고 도망가. 근데 그 도망 나왔는데 언니는 세큐리티 파지시고 뭐고 다 놓고 나왔잖아. 야, 언니는 항상 놓고 나왔지. 아까도 놓고 나왔다 그랬지. 그럼 오는 거야 약해. 우리 이사 싸움이 집을 볼 땐 몰랐어. 근데 갔는데 개미 지옥에 바퀴벌레 지옥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이 해줘야죠. 그럴 때는. 주인이 아니라 아파트였어. 그것도 아파트인데 그냥 주인이 해줘야지. 아파트 주인이 해줘야지.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음.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 우리는 이제 그 계약을 그때는 웨스트버지니아 살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전화로 다 했단 말이지. 여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난 척하고 전화로.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그것도 밤에 물 먹으러 간다고 불을 딱 켜니까 뭐가 출렁거리더래. 그래서 이게 뭐지? 물결이 하고 보니까 음. 그 물결이었던 그 거야. 물결이었던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쫓아가서 얘기했는데 자기는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게 아파트 같이 밀집돼 있고 이렇게 싱글홈이 아닌 다음에 싱글홈은 건너가야 되잖아요. 타운홈 바퀴벌레 쥐 이 문제는 내 유닛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치 전체지. 제가 다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일반 우리 이제 싱글홈 같은 거 할 때는 그 패스트 컨트롤 쥐는 법적으로 집주인이 하게 돼 있어요. 쥐. 집주인이 네, 집주인이 쥐가 만약에 나왔으면은 집주인이 그거를 하게 돼 있고
그것 말고 이제 다른 그 개미나 이런 벌레, 인섹트 이거는 세입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나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세입자가 더럽게 살아서 없던 게 생길 수가 있잖아. 그래 그것도 인터넷.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니고셔블이긴 한데 저희가 관리하는 거 왜냐하면 집주인은 털마잇을 해야 돼. 털마잇을. 그러니까 집주인은 털마잇을 하고 세입자는 패스 컨트롤 니네가 해라 필요하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언니 바퀴벌레는 그냥 도망 나오길 잘했네. 도망가고 시큐리티 디파짓과 원먼트 렌트를 그치. 다 근데 포기하고. 바퀴벌레는 그 박멸하는데 아주 오래 걸려요. 그게 처음 봤어요 딴 태어나서. 데서 수도 있잖아. 아니 더 지독한 게 빈대, 배드버그야. 빈대. 어. 우리는 이제 손님 중에서 집에 빈대가 그것도 있잖아. 틱 같은 거. 근데 집에 빈대가 나온 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스팀 열 처리로 죽여. 열 처리로. 그 이렇게 약을 뿌리는 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뜨거운 그걸 싫어하는데 다 죽는데 그래서 그 이제 몇 시간 동안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다 이렇게 무슨 뜨거운 열 공기 같은 걸 막 해갖고 그 집 안에 있는 거를 죽이는데 근데 사실은 그 배드버그가 이 세입자 때문에 생긴 거였어. 왜냐하면 몇십 년 된 책을 계속 갖고 다니셨는데 그 책갈피 속에 빈대가 살더라.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 아니 자기가 있잖아. 그 집에 가면 그 아파트에 가면 이 위로 빈대가 이렇게 어머. 지나가고 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방을 턱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그 가방에서 빈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모를 수가 없어. 그리고 온 다리가 다 그 빈대에 물린 물렸어? 자국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 아니,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하시니까 우리를 찾아오는 건데 문제는 본인이 문제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몇 번을 해보다가 이제 그 원인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책을 그 플라스틱 컨테이너에다 다 넣고 뚜껑을 덮어 놓던가 아예 절대 꺼내지 말고 그러니까 밀봉을 하라는 거지. 아니면 버려라.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지. 이 책은 나의 생명이다. 그러신 분들 있어. 아니 그러신 분들 있어.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뭐 이런 거야? 다시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게 왜냐면 종이가 다 사갔어. 나도 그 이제 장길산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이 1986년도에 샀어. 이게 전집이야. 10권짜리. 그거 지금 못 넘겨. 부서져. 이게 처리를 해야지 책이 오래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페이지 자체가 이런 색으로 변하면서 손을 대면 부서져. 근데 내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거야. 빈대 그분 없어? 집에. 언니 그 책은 다행히 빈대가 없어. 근데 그런 책을 수백 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결국 쫓겨나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그 타크 그 있잖아요. 큰 그 비닐 그 무슨 고추 말릴 때 쓰는 큰 비닐 같은 거 있잖아. 파란색. 거기에다 다 넣어서 묶어갖고 이 100도 넘는 한여름 조지아 날씨에 마당에다 내놓은 거야. 왜냐면 우리 생각에 얘를 열처리해서 죽여야 될 것 같은 거야. 어디를 가셔도 이걸 끌고 가실 거니까. 더 불안한 거 아니야? 텍사스로 가면 더 좋아야 돼. 텍사스로 가면. 그래서 드라이어에다 옷을 꼭 돌리라 그래. 굉장히 하이 템퍼러처로 해갖고. 그 빈대 있는 집은 옷을 다 빨아서 뜨거운 물로 빨아서 뜨거운 드라이어에다가 그 집에 있는 모든 옷을 다 그렇게 하라 그래. 근데 그 손님께서 그 귀한 책을 밖에 내놓으셨다고 화가 나신 거야. 우리는 나름 그래도 책을 가지고 계실 방법을 찾아드렸는데 너무너무 역정을 내신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진짜 서운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자, 벌레가 지금 진짜 심각합니다. 사실 이 우리 그 bedbug 그 리액션 그 알러지 있는 사람 저는 알러지가 있어요. 호텔에서 물렸는데 결국 병원 갔어. 그래서 이 빈대가 한번 출현하면 끝장이니까 이 세입자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이제 랜드로드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우스 쪽에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침대, 그 매트리스 그 꼬맨 사이 그런 데에 빈대가 서식을 하고 빈대는 자기 몸에 피가 한 방울이 안 났고 껍질만 남아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사람을 그게 피 만나서 빨아먹는 벌레죠. 다시 사람을 만나서 피를 딱 하면 그러면
그 안에 피가 들어가는 게 내가 비디오를 다 찾아본 거야. 그분 때문에 빈대에 대해서. 빈대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머니 돈나의 언니 지난번에는 좀 귀여운 거 얘기하더니 애기 거 얘기하더니 뭔가 경험이 되게 많아. 아니 왜냐하면 나는 많은 분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입자도 그 집에 벌레가 있으면 나갈 때 내 퍼니처에 묻어나가. 내 매트레스에 묻어나가서 바퀴벌레도 그래요. 따라가잖아. 평생을 이삿짐에. 나를 따라다녀. 랜드로드도 마찬가지야. 세입자가 그런 세입자가 한번 들어오고 나면 이게 끝장이야. 그러니까는 집에서 발견했을 때 둘이 잘 합심을 하셔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지 말고 무조건 끝장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사를 갓 들어왔는데 뭐 개미가 있다, 바퀴가 있다, 빈대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디시전을 해야 되는데 바퀴벌레가 없던 바퀴벌레가 따라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 이삿짐에서. 배추 박스도 따라 들어와. 빈대도 따라 들어왔을 그럼.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전에 세입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디시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네. 나는 그 디시전을 괜찮겠다. 서로 네 탓 내 탓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게 그래.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아비어스 한 거. 음. 아비어스 한 거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집주인이 해주는 게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패스트 컨트롤 컴퍼니에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세입자한테 바톤을 넘기는 건데 이제 그런 디시전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런 그것도 이제 어그리를 해야 되고 서로 설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서로 윈윈하자고 이제 말을 예쁘게 잘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third party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네. 주인하고 둘이 한다고 생각해봐. 서로 얼마나 열받겠어. 그래 네 탓 내 탓 하면서 네가 갖고 왔잖아.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따뜻한 여기? 그렇지. 아니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바퀴벌레보다 나는 빈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자 벌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조지아도 반지하가 많아. 내가 조지아에 오고 나서 놀란 게 반지하가 많아서 반지하가 어떠냐면 들어갈 때는 지하였는데 지하에 들어가고 보면은 1층이야. 1층이야. 그런 집을 통째로 그 베이스먼을 세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런데 이쪽이 거실이 탁 트여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하는데 실제로는 엄청 습해. 맞아요. 그래서 제습기 틀어놔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벽이 대부분은 그걸 루텐월이라 그러나 이 땅에 붙어 있는 드라이월. 그러면 여기에 막 곰팡이 쫙 나고 여름에 지하실은 아무리 크리스피한 컨디션이라고 느껴도 내가 갔는데 뭐 여기는 하나도 냄새도 안 나고 습하고 댐프한 게 하나도 안 느껴져도 무조건 제습기는 항상 틀어야 돼요. 지하실은. 그걸 이제 제가 집을 판다 그래서 가면 지하실은 안 꾸며졌고요. 그냥 스토리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가보는 곳이 지하실이야. 왜냐하면 지하실에 가면 본인은 모르는데 이렇게 기둥에 이미 몰드가 그래서 제습기 쓰세요 하면 안 쓴다 그러면 백발백중 몰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니까 신경을 안 쓴 거구나. 네, 그러니까 몰라서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전문가들이 와서 근데 이 몰드가 있는 채로 집을 팔 수는 없거든. 또 이 몰드가 있는 채로 렌트를 할 수는 없거든. 그렇죠. 이거 세입자들이 제일 걸고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몰드 마일드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곰팡이 좀 쓸어도 이렇게 딱딱 닦아내고 아니 한국도 반지하가 많아서 그 벽지 속으로 막 그 곰팡이 해. 맞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곰팡이 가지고 그래 우리 닦아서 살았는데 옛날에 그러는데 미국은 그게 굉장히 폐암을 유발하는 아주 큰 해저드로 보기 때문에 잘못하면 수당 안에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그 문제가. 예. 그래서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집을 팔건 렌트를 하건 이제 저는 이게 그냥 닦으세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심각하다 싶으면 이제 물론 제습기도 틀어야 되지만 일단 몰드 인스펙션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요. 그게 가장 공신력이 있고 가장 정확한 정보거든.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러면 그 몰드 인스펙션을 해가지고 몰드가 있다고 나오면 그걸 이제 몰드 트리트먼을 하시고 그걸 갖고 있으면 집을 팔 때 아무리 몰드가 나왔다고 해도
프루프가 돼. 그렇죠. 우리가 이게 있어서 공부했다. 다 지웠고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은 너무나 깨끗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디스클로저를 안 했어. 나중에 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입자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세입자가 반지하에 사는데 그 제습기가 세입자가 사야 돼, 주인이 사야 돼. 주인이 제공해 주는 게 좋아요. 내 집을 위해서. 예. 그렇죠. 이게 항상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머니돈나를 보시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집을 좀 좋은 집인데 렌트를 하고 싶어요 하고 만났는데 이분은 정말 기본이 되셨어. 머니돈 내 집- 많이 보셔서 기본이 돼. 네, 맞아요. 내 집인데 리페어 해주는 게 뭐가 힘드냐는 거야. 내 집의 밸류를 지키는 일인데 이제 그분은 자기가 가진 철학을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클라이언트를 오늘 만났는데 그런 거죠. 그것도 우리 집이 몰드 마일드가 안 생기기 위해서 그걸 계속 그쵸.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세는 어차피 세입자가 내잖아. 돌아가는데. 그렇지. 제습기 뭐 얼마 안 그렇지. 하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네가 다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거 해주고 너는 이걸 좀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집에 보니까 제습기가 디휴미디파이어. 그치, 맞아. 근데 우리도 이제 베이스먼에 있잖아. 근데 거기는 이렇게 히트를 틀어놓은 거야 항상. 그래서 아예 그 긴 바가 있어서 그게 이제 히트를 계속. 오. 밀렸네. 이야, 그래서 그냥 말려버리는 거네? 야, 저 집에 매주 말리러 가야 되겠다. 매주 아니, 그 이제 못 들어오게. 그 냄새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매주 알아 언니 매주? 할머니들이 매주 말릴 데 없어서. 입구에서 막아. 조일 수 없어. 그게 뉴저지 살면 그 얘기 했잖아. 레지에이터가 이렇게 벽 밑에 있으니까 거기다 매주를 이렇게. 안 먹고 말아. 딱 좋은데? 안 먹고 말아. 해봤어요? 여기 와서? 아니요, 안 해봤어요. 나는 매주라고 평생 뛰어보지는 않은 거. 저는 남이 띄운 거 의도만 먹어봤어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야. 우리 어르신들 별거 다 하세요, 집안에서. 그렇지. 그 집 팔 때 잘 봐야 돼. 우리가 이제 그 한 가지 먼저 얘기하고 잠깐 쉬고 갈게요. 뭐냐면 야반도주한 거 어쩔 수 없어. 다. 근데 이제 내가 6개월 살았는데 가야 돼. 이사 가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세크릿 디파짓 우리가 뭐 한 달 반이든 두 달이든 낸 거는 무조건 손해 보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그래서 지금 또 한 번의 리스 계약서가 중요하다는 게 리스 계약 안에 아니 근데 내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 리스 계약에 만약에 early termination이 안 되면 사실은 나머지 기간 돈을 다 내고 가야죠. 아 그거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세큐리티 디파짓만 포기하는 게 그렇지. 아니고. 아니 돈을 다 내고 집 컨디션이 들어올 때랑 같으면 디파짓은 돌려받지. 그게 맞는 대신에 거지. 남은 6개월은 내고. 이 돈을 안 내면 디파짓을 안 돌려줘도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그리고 갔어. 한 달 뒤에 와서 보니까 누가 살고 있어 그 집에. 더블 렌트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럼 그 집을 비워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세입자들한테 항상 좋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너 이 집 금방 렌트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협조하고 집 잘 해놓고 이렇게 하면 그냥 디파짓만 forfeiting 그러니까 안 돌려주는 걸로 해서 주인한테 내가 잘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러면 주인도 사실 윈윈이에요. 디파짓 안 돌려주고 한 달 킵하시고 베이컨시 없이 나가고 바로 들어오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특별히 뭐 문제가 내가 아까 한 말이 이 말이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랜드로드가 그 돈 받고 계속 돈 내라 그러고 안 해주는 사람이 많다고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주고 빨랑 테넌트가 들어오게 해서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냥 계속 돈 내. 그러면 그 집은 안 빌려주고 비워놨어? 비워놔. 왜냐하면 세입자가 들어오면 좀 전에 질문이 더블 렌트는 안 되게 돼 있거든. 일을 안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지. 비워놔도 돈은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랜드로드가- 이렇게 협상을 하면 어차피 그 디파짓은 포기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세입자. 디파짓은 근데 디파짓 포기하는 건 할만한 거잖아. 그렇죠, 할만하지. 세입자 입장에서. 그렇지. 홀텀을 돈을 내고. 근데 랜드로드 입장에서도 아까 말한 게 디파짓도 킵하고 또 새로 이제 테넌트가 들어오면은 그것도 돈 받고 그러면 나쁠 게 없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냥 그렇게 sitting, they're sitting. 아파트도 그런데 되게 많아. 아파트 렌트했는데 사람이 이제 급하다 나간다 막 급하다 오케이 하고 they don't do anything.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돈을 내야 되고 그런. 그러니까 좀 reasonably 하는 게 사실 좀 서로 좋죠. 근데 아니, 퀘션이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랜로드가 도저히 협조를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서브리스를 주는 거는 안 되는 거지. 계약서에 안 돼 있으면 그것도 못하게 하고. 좀 그런 거 있어. 보통 서브리스를 못하게 하는 조항이 제일 많죠. 제일 많고 아까 이제 우리 최 대표님이 말한 경우에 내가 노티스를 늦게 줘가지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계약서 요즘은 어떻게 계약서가 해마다 이 리비전이 돼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됐냐면 내가 1년을 살았어. 근데 렌트비를 좀 올려받고 싶어. 요즘 렌트가 올라서. 그럼 2,000불 받는데 이제 2,200불로 올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90일 전에 세입자한테 이제 렌트비를 올리겠다. 내년에 다시 리뉴하는 텀에 200불을 더 올려서 2,200불로 하겠다라고 노티스를 주고 그러면 세입자는 그걸 이제 듣고 그로부터 60일 전에 결정을 해서 통보가 오면 이제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90일 전을 놓쳤어. 그러면 올릴 수 없어요. 올릴 수 없고 그리고 세입자가 만약에 60일 안에 통보를 안 하면 나 리뉴하고 싶다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돼요. 예,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먼스 투 먼스 렌트를 그러니까 계속 keep going on 하는 걸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계약서에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노티스 주는 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하니까 세입자한테 미리 자 이제 네가 결정할 시간이 다가왔어 하고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요럴 때는 매니지먼트하고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개인은 그 90일을 그 깜빡할 수가 있는데 매니지먼트는 끝까지 90일을 지킬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는 철저하게 지키죠. 손님이신데. 저희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는 말이야.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죠. 아,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세입자들이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를 오히려 선호한다. 역으로 vice versa. 세입자가 개인이 매니지먼트 하는 걸 선택할 경우에 약간 take advantage 하려는 게 조금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고 그리고 좀 자기가 잘 얘기하면 다 들어줄 것 같고 그래서 회사는 딱딱하고 회사는 정해진 대로만 하니까 좀 유도리 있게 하고 싶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라 그럴 것 같고 그런 경우에 그럴 수도 있어요. 케어는 그렇게 하겠네. 이 사람 자기 맨날 싸울 건데 싸움에 능한 그러니까 이제 직접 매니지먼트를 하다가 힘들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세입자한테 휘둘리셔가지고 이미 줄 거 다 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하신 경우 이런 분들 아니지 나는 잘한 거지. 초장부터.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아파트에서 자기가 메인 테넌트로 해가지고 룸메이트랑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 아파트에서 60일 전에 노리스를 줘야 되잖아. 우리 나간다 들어간다 리뉴하겠다. 그걸 하라는 소리를 절대 안 해. 아파트는 안 해. 아파트는 안 해. 아파트도 안 하고 타운하우스도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우리는 해. 미스를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그래서 야, 정신 이거-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그러니까 돼. 일단 방법 없네. 내가 정신 똑바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근데 더 저기 한 거는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는 다 영어권이잖아. 그럼 이제 같이 룸메이트 했던 애들도 다 이제 뭐 한국 사람은 없었으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다 몰라. 다 몰라. 왜냐면 다 same age, like 20s, right? Early 20s. 하나라도 더 한 살 더 먹은 사람이 없어. 뭐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전화 온 거예요. 자기 이제 뭐 이번에 I'm so sick of it 그러는 거지. 다시는 룸메이트 안 하고 리뉴얼이 오는데 자기 이제 나올 거라고. 그래서 내가 Did you notify the apartment 그런 거지. 그랬더니 What notification? 모른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니 그래도 요즘은 핸드폰 알람 기능이 있으니까 몇 년 뒤 거도 여기다 알람으로 좀 그러니까 이제 설정해 컨트랙을 놔야 돼. 아무도 끝까지 안 안 읽는 읽는 거. 거야. 그리고 아파트는 컨트랙 설명도 안 해줘. 안 해줘. 그리고 얘네는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거만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당장 노티파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 늦지는 거기까지는 않았구나. 잘해 늦지는 나가지. 않았구나. 다행이다. 근데 엄마라도 똑똑하니 다행이야. 그래가지고 그 짚어줘야지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거기 룸메이트가 3명이 더 있었는데 노바리 그러니까 이 머니금마 보시는 어머님들 애들 잘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저희한테 애들 이랬다고 자꾸 이제 그 일르지는 마세요. 일르시는데 저희가 혼낼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잠깐 쉬고 가고 싶어요. 우리가 약간 이제 분위기가 너무 고조됐기 때문에 잠시 쉬고 와서 to be continued 하겠습니다. 네.